이런 거 괜찮습니다. 다시 그런 미술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랑아 독서미술. 안녕하세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 독서미술 랑아쌤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가을나무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은 아기 토끼가 바라보는 사계절마다 변하는 나무에 대한 호기심을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알려주고 있는 자연 관찰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을나무. 우리 마을에는 아주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원래는 나뭇잎들이 아주 작았어요. 나처럼 말이에요. 초록 나뭇잎들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지요. 비가 내리면 초록 나뭇잎들은 빗물을 마시며 신나게 춤을 췄어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나는 초록 나뭇잎들을 만나러 커다란 나무로 달려갔어요. 나무를 올려다본 나는 깜짝 놀랐어요. 초록 나뭇잎들이 군데군데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왜 나뭇잎 색깔이 변했지? 나는 나무가 걱정되었어요. 나무가 아픈 게 틀림없어. 나는 나무에 물을 듬뿍 주기도 하고 추울까봐 내 옷도 덮어주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나무가 아픈가 봐요. 나뭇잎들이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나무에게 가자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는 거야. 우리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툼한 털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말이야. 가을이 되면 나뭇잎은 갈색으로 바뀌다가 하나 둘 땅으로 떨어진단다.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는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추운 겨울을 보내는 거야.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되면 가지마다 새 잎을 틔우지. 엄마의 말에 나는 안심이 되었어요. 나무가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나무야, 추운 겨울을 잘 보내고 봄이 되면 새 잎을 틔워줘. 나는 나무에게 말했어요. 그림책 잘 보셨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그림책이었는데요. 봄, 여름에 비해서 가을이라는 계절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가을을 느끼고 어떻게 가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느끼는 가을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의 작품이에요. 이 친구는 이 그림책을 통해서 가을이라는 계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그림책의 표지에 있는 그림을 멋지게 표현해 보면서 가을의 이미지를 완성해 보았어요. 유치부 7살과 초등 1학년 친구의 그림이에요. 가을이 될 때의 느낌을 초록에서 점점 빨강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표현해 준 친구도 있고, 거의 나뭇잎이 다 떨어져가는 가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모습, 그리고 잠자리와 다람쥐가 보이는 모습까지 표현해 주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가을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친구의 그림이에요.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질 때 그 나뭇잎을 친구와 주우면서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가을을 표현한 친구도 있고요. 가을하면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도토리를 먹고 있는 한 장면을 크게 그려주면서 가을의 이미지와 느낌을 표현해준 친구도 있었어요.
아이들의 작품 잘 보셨나요?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고 가을을 직접 그려보면서 무심코 흘러가는 계절 속에 잠깐 멈춰서서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온몸으로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은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을이라는 한 계절에 대한 주제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을이라는 주제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한번 해보았어요. 가을을 표현해보기 위해서 두 가지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을 자작나무 숲속을 해보았고 두 번째는 그림자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첫 번째로 가을 자작나무 숲을 표현해 볼 거예요. 하얀 종이 2장과 내가 느끼는 가을 색깔을 물감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노랑, 주황, 빨강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아이들마다 느끼는 가을 색이 있으면 그런 색깔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감들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가을 색을 내가 꾸밀 건데요. 붓으로 찍으셔도 괜찮고 백업이나 신문지 구긴 걸로 찍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뿅뿅이를 빨래집게에 꽂아서 찍게 했더니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쉽게 찍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란 색깔을 뿅뿅이에다 찍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도화지 한쪽 부분에 제가 원하는 만큼 노란색을 찍어 보았어요. 이제 다른 색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느끼는 가을 색깔을 도화지에다 마음껏 찍어 보았어요. 이렇게만 보아도 가을이 물씬 제 도화지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는 남은 도화지 한 장에 검정색 물감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종이를 네모나게 접어도 되고요. 이렇게 저는 우드락 남은 조각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물감을 찍어준 다음에 살짝 닦아내 주시고요. 아주 짧게 조금씩 가로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잘라서 자작나무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검정색 무늬를 너무 진하고 많이 넣지 않고 조금씩 살짝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번 자작나무의 무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자작나무 무늬를 세로로 길게 잘라서 자작나무 숲을 가을나무 색 위에 올려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자른 나무를 그대로 길게 붙여줘서 높은 자작나무 숲을 만든 친구도 있었고요. 이렇게 넓게 붙여줘서 넓은 숲을 표현하고 싶은 친구도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작나무를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이 자작나무 숲에 살고 있을 것 같은 다양한 동물들, 곤충들을 그려서 붙여주도록 했답니다. 이 친구는 세로로 길게 붙여준 자작나무 숲에 다람쥐와 곰, 토끼 같은 동물도 있고 잠자리, 나비 같은 곤충들도 그려주면서 이 자작나무 숲을 더 멋진 가을 숲으로 꾸며주었어요. 이 친구는 넓은 가을 자작나무 숲을 표현해 주었는데요. 이 숲속 안에 나와 친구도 같이 들어가서 예쁜 동물들과 함께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해 주었어요. 표현기법 두 번째로는 그림자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느끼는 가을 색깔의 물감을 준비하고 도화지 위에 붓으로 내가 원하는 가을의 느낌을 마음껏 표현해 볼 거예요. 저는 역시나 노랑, 주황, 빨강으로 가을 색깔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제가 도화지에다가 가을색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칠해도 괜찮은데 간혹 아이들이 노란과 주황 색깔을 겹치게 그라데이션으로 색칠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다른 색깔을 칠했을 때 다시 처음 칠한 색깔로 요 위에를 살짝 한 번씩만 더 덮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변하게 색깔을 칠하는 기법들을 의외로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저는 이렇게 가을 색깔을 세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이게 다 마르고 나면 검정색 물감에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진하게 사용해서 마치 그림자 그림처럼 보일 수 있도록 선으로 재미있게 내가 원하는 나무의 모습이나 집의 모습, 그런 그림들을 한번 표현해 보면 돼요. 아이들의 작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물감을 진하게 사용하는 것만 알려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붓을 사용해서 선 그림으로 멋있는 그림자 그림을 완성해 주어요. 멀리 보이는 집과 나무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작업을 완성했어요. 오늘은 가을나무라는 책을 읽고 내가 느끼는 가을을 생각해보고 직접 그림으로 표현해보기도 하고 가을이라는 주제에 대해 재미있는 표현 기법도 해보았어요.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고 가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표현 기법도 해보고 나면 직접 바깥으로 나가 실제적으로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았을 때 더 깊게 큰 의미 있는 계절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 미술이 아이들의 삶에 더 풍요로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 독서미술 랑아쌤이었습니다.